안녕하세요. 저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케미칼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의 4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죠. 결국에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애경케미칼뿐만 아니라 많은 화학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실적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애경케미칼이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된다면 앞서 말했듯이 애경케미칼은 화학주로서 글로벌 업황이 부진이 되자 지난해 매출 17.6%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작년 영업이익이 450억 원이고 전년비 52.6%가 하락한 수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화학 업체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공장 증설을 이루다 보니까 저가형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 과잉이 됐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 대한 물량 문제도 있습니다. 22년도가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년도에는 상반기 코로나에 22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서 정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조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 국내 많은 화학 업체들의 증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됐었기 때문에 새로운 물량이 확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대한 물량과 중국에 대한 물량이 합쳐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런 공급 부담이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살아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22년도 하반기가 되게 된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게 되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위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스프레드가 약화가 됐고 이 흐름이 23년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뿐만 아니라 많은 화학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범용 화학 제품으로서는 승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신사업에 도전하고 있고 애경케미칼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애경케미칼이 밀고 있는 신사업 중 하나가 TPC가 있죠. 이 TPC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당장 수혜를 보기보다는 26년 이후로부터 본격화가 될 예정이죠. 왜냐면 이 TPC 양산이 26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TPC 양산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아라미드에 대한 성장 동력이 없다면 생각보다 조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라미드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이 아라미드 시장 마찬가지도 자기 혼자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결국에 이 아라미드가 쓰일 수 있는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전방 산업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뭐 전기차, 뭐 통신, 항공우주, 방산 분야가 있는데 항공우주나 방산 분야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가장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수요 전망을 보게 된다면 연평균 25%, 배터리는 30%, 리튬은 19%가 증가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있죠. 그래프가 있죠. 물론 이제 현재 뭐 바이든과 트럼프 대선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시장 판도는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아라미드에 대한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 효율이죠. 근데 이런 배터리 효율이 되게 중요하지만 차체 무게가 가벼운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차체 말고 아라미드를 이용한 차체를 사용하게 된다면 무게 자체를 무게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 밀도라도 더 나은 효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라미드를 만들 때 핵심 원료로서 하나가 TPC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TPC 같은 경우는 핵심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아라미드 업체들이 해외에 의, 해외 수입에 의존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애경케미칼이 국산했기 때문에 앞으로 굳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애경케미칼의 제품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 가소제다라는 거죠. 결국에 애경케미칼은 최근에 이제 가소제 생산 법인인 이제 VP챔을 인수를 해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위상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애경케미칼이 가소제 생산 능력이 약 55만 톤이었는데
VP챔을 인수하게 되면서 66만 톤으로 증가했죠. 근데 이래 인수를 해서 단순하게 이 가소제 양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기지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VP챔이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이 베트남의 가소제 업체를 세워가지고 이 베트남을 통해서 중국이나 인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가소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건설업에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VC인데 이 PVC를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이 가소제다. 그래서 이런 건설업에 대한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면 이 PVC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서 가소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런 PVC로서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인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인구들이 대도시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도시의 인도의 인구율이 33%인데 지금 30년도가 되게 된다면 40%로 늘다 보니까 대도시에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주택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인도 건설 시장이 조금 살아나게 된다면 애경 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경 케미칼에 대한 이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애경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경 케미칼의 주가는 사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볼 건 없죠. 12월 달부터 한 달간 쭉 상승했었지만은 이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는 SAF, TPC, 뭐 하드카본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기대감들은 지금 당장 어떤 애경 케미칼에 득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망감과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조금 뭐 횡보하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횡보를 하다가 이런 13,500원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16,000원까지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는 이런 12,000원 부근들을 이탈을 하고 최저점인 10,000원 부근들을 이탈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차트로서 크게 할 말은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애경 케미칼의 뭐 추가적인 이슈나 주가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애경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